아이고 부결이 됐어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은 네. 294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네. 찬성표는 179표, 반대는 111표, 무효는 4표인데 네. 저도 이제 그 결과를 받아보고 바로 이제 어제 방송을 했고 집에 가서 좀 이렇게 곰곰이 찬찬히 살펴보니까 크게는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첫 번째 그 모두가 해피한 시나리오는 네. 그 범야권 전체가 찬성표를 던지고 네. 그리고 범여권 전체가 네. 찬성표를 던진 반대표나 기권표를 무효표를 네. 던진 상황. 네. 그 상황이 사실 양당 혹은 여권 야권의 해피한 시나리오죠. 근데 그런 시나리오는 아닐 것 같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5명이 네. 공개적으로 네. 나는 가표를 던질 거야라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정말 무기명 부밀투표 자리에서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하간 그 가표를 던졌을 개연성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네. 이런 전제하에서 분석을 해봅니다. 네. 근데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무효표 4표를 검표한 사람들의 말을 빌어서 전하기를 네. 3표는 가표였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가하고 점을 좀 크게 찍거나 아. 뭔가 의도적 무효인 건지 표기 과정에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4표 중 3표가 가표에 가까웠고 예. 한 표는 부표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 범야권 이수진 의원이 불참했기 때문에 179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순수하게 3표 가표를 더하면 182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명이 넘어온 거예요. 쉽게 예, 얘기해서. 예. 그 야권에서. 여권에서 아, 여권에서 예. 범야권의 그런 찬성표에 동조하는 세력이 3명이 있었던 예, 것이고 예. 나중에 2명 중에 적어도 1명은 이제 쉽게 말하면 무효표가 했는데 그 부표에 가까운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예, 예. 사실상 이제 그 다시 마음이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아. 5명 중에 아. 그리고 1명은 아예 들어갈 때부터 기표소에 들어갈 때부터 예. 부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아. 이런 추정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예. 그 추경호 원내대표라든가 뭐 이렇게 윤재 원내대표 예, 활동상이 예. 전해지고 있는데 예. 그 5명도 예. 실제로 오찬을 한 당사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별도에. 아. 설득 작업을 했고 예, 그래서 예. 마음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의원총회 할 때 예. 그 낙선한 중진 의원들이 의원총회 그 현장에 나와서 예. 굉장히 읍소를 했대요. 아. 이 상황들. 예, 그래서 예. 마음이 흔들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네, 네. 정말 가를 찍고 일부러 점을 찍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다. 그 뭔가 이제 그 예. 떨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사람이라는 거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종합을 해보면 예. 어제 처음 나왔을 때는 예. 뭔가 그 야당 내 이탈표가 많은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 예. 실제로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니 예. 그 정황을 보니 예. 야당 내 이탈표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당의 이탈이 있었지만 일부 뭐 이제 그런 게 있는 것을 보는 게 더 합리적으로 네. 분석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 의심받아요 지금? 아, 근데 뭐 누군지는 사실 알 수가 없긴 예, 한데요. 예. 근데 김웅원은 명확하게 본인은 예, 예. 네. 뭐 찬성표를 공개하라고. 찍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김웅원은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원래 본인이 찬성을 밝혀놓고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효를 시켰다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거기 예. 애써 큰 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건데 예. 아내의 유혹도 아니고 완전 왜 그렇게 점을 찍는 건지 그러니까 결국은 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당당하게 그렇죠. 자기 의사를 좀 밝히시면 좋을 텐데 예. 점 찍었다고 그 아내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 배우 누구셨죠? 그분이 아니었던 게 장서희 씨. 아닌데, 예, 예. 왜 그렇게 점을 찍어서 자기의 원래 의사를 예. 밝히지 못하는지 헌법기관으로서 좀 당감이 부족하신 게 아닌가 안타까움이 좀 들고요. 네. 전 이번 결과 이제 예상보다 너무 좀 적게 나왔다. 네. 이렇게 국민의 이탈표가 적었다라는 그렇죠. 지점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22대 국회에서 언제쯤일지 모르겠지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럼 국민의힘이 굉장히 스스로 혹은 보수 세력에게 독이 되는 선택을 했다라는 예.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당정 관계를 좀 명확하게 좀 짚고 그러니까 당이 더 이상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의 장악력을 보여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앞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독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맞아요. 보이고요. 네. 민심을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박주민 의원이 최소 4표 그래가지고 뭐 도합 9표 정도는 확보된 걸로 오판하게 됐어요. 네. 예. 오늘 경향신문 보니까 뭐 한마당 인터뷰도 났던데. 아니 박주민 어떻게 의원 된 같은 거예요? 경우에는 예. 워낙 의로운 분이시죠. 그러다 예. 보니까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예, 진짜 그 찬성 사자후를. 투표를 호소하면 사자후를 토했는데 예.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당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인자들이고 네. 그 설득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 많다고 한다면은 조금 전략 전술을 좀 민주당이 좀 다르게 썼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사실은 박주민 의원의 캐릭터는 아시지 않습니까? 예. 뭔가 세월호로 표상되는 뭔가 그렇죠. 강력한 그런 대여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도 좀 온건하고 설득력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르게 여당 안에서는 소구하는 사람이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좀 그런 미세 조정들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박주민 의원이 뭐 의원들한테 편지 보내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네. 좀 다층적인 자원들을 몰래 활용해서 그렇죠. 공개하지 않고 했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에 반면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나 윤재욱 전 원내대표의 활동상은 또 이제 어제 뭐 큰일 했다는 듯이 그렇죠. 정말 전파가 잘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OX표 쳐가면서 열심히 이제 표 분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재욱 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20여 명 정도 불참이 예상되는 사람들을 직접 정해놓고 만나고 설득하는 작업을 아까 그 우리 선배가 어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윤재욱에 쏠린 관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윤재욱 전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총선 패배에 책임도 있고 맞아요. 이 사태에 어떻게 직결탄인 사람인데도 기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그만큼 열심히 자기 일처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추경호 플러스 윤재욱 1+1으로 사실은 투톱이 원내 대책을 굉장히 정교하게 짜가지고 표단 속에 나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반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상당히 공중전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계속하고요, 기자회견 계속하면서 언론에 대고 이제 공포는 했지만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을 전략적으로 붙어가지고 뭐 박주민 의원처럼 편지 보내고 뭐 이런 것은 뭐 자기 정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노력이긴 하지만 어떤 정교한 그 원내 전략이 있었던 거냐에 대한 의문부호를 찍지 않을 수가 없다. 말씀하신 대로 원내 전략 차원에서 중진 뭐 4선급 이상, 5선급 이상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친하거든요. 그리고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포섭조 그러니까, 차원에서 당신들이 가서 이런 역할을 좀 해주시오라고 역할도 주고 미션도 주고 어차피 다 놓고 공가에 엑스하면서 이 사람들 안 돼 이렇게 포기하고 어차피 22대로 가야 돼 이런 전략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21대 국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걸 관철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홍익표 전 원내대표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투톱이 함께 움직이면서 실제로 일이 성사되게 만들었어야 됐던 거 아니냐. 원내 전략이 실패 아니냐 이런 완전 생각이 가정이지만 듭니다. 만약에 박지원 의원이 21대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박근혜 그 탄핵 때 찬성했던 여당 의원들 리스트를 두고 그 사람들 위주로 먼저 접촉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양심의 소리에 굉장히 호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또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마도 중진 의원이 돼 있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 전략을 구사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